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그동안 사연을 들으며 좋은 시간 많이 가졌기에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사연을 들려주신 많은 분들이 그랬듯이 저한테도 억장이 무너지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꽤 합리적인 분들이었어요. 남들보다 손해보는 일도 없게 하려고 노력하셨고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뭔가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건 물건이나 음식에 돈을 지불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결코 적게 주고 더 가져오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으셨죠. 은주야, 사람은 결국 자기가 한 대로 돌려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필요 이상 욕심을 내려고도 하지 말고 뭐든 이치에 맞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내 욕심으로 뭔가를 하면 꼭 탈이 나는 법이야. 라며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나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저희 시댁은 그런 집이 아니었어요. 몇 명 되지 않는 가족 식사를 할 때에도 무조건 많이 주는 집이다. 공짜 많은 집을 택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그런 재미에 사나보다, 많이 먹었으니까 그러나보다 하며 좋게 생각했었어요. 저희 친정은 꼭 비싸거나 저렴한 식당을 가는 건 아니었고 어디가 됐든 저희가 지불할 수 있는 선에서 음식 재료 잘 쓰고 입에 맞는지 살펴보고 갔거든요. 그와 반대로 시댁은 무조건 많이 주는 식당을 가니 저는 솔직히 웃음도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황당했던 건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였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처음 가족들끼리 식사를 할 때 무제한 뷔페를 갔는데 딱 둘러봐도 제 입에 맞는 게 몇 가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 위주로 한 접시에 골고루 담아서 먹었죠. 맛도 그저 그랬고 재료도 썩 좋은 건 아니었어요. 게다가 고기들은 하나같이 너무 질겨서 꼭 고물을 씹는 것 같아 먹는 게 고역이었어요. 그런데 신우가 절 보더니 이러더라고요. 울케, 지금 먹는 꼬라지가 그게 뭐야? 여기 지금 얼마짜린지 알기나 해? 이런 데 오면 먹고 죽자는 마음으로 미친 듯이 퍼다 먹고 또 갖다 먹어야 된다고. 안 그러면 그 돈 들여 올 필요가 없어. 여기 뷔페값 다른 뷔페에 비해 비싼 것도 아니고 먹고 또 먹을 만큼 맛있는 것도 아닌데요. 이 언니가 뷔페 먹을 줄 모르네. 아우, 저 답답이는 어쩌다가 저런 여자를 만난 거야? 외국에 산다고 상견례 때도 오지 않는 처음 보는 시누이 말에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남편은 어디서 뭘 하길래 나를 이렇게 내버려두나 하며 둘러봤더니 음식을 접시마다 2종류씩 잔뜩 담아서 퍼다가 테이블에 놔두기 바쁘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남편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애할 때는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남편이었어요. 혹시 이 남자 그동안 본성을 숨기고 있었나? 이것 말고도 내가 모르는 모습이 또 있을지도 모르지. 순간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더군요. 그런데 그게 그 집안 분위기였어요. 시어머니도 음식을 어찌나 탐욕스럽게 잔뜩 갖다 놓고 먹는지 저는 정말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그래, 우리 집하고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그게 꼭 이상한 것만은 아니잖아. 내가 낯설어서 그랬을 거야. 다른 걸 인정해야지. 그날 밤 먹은 게 체해서 아픈 배를 부여잡고 약을 먹으며 저는 그렇게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게 저와 시댁이 안 맞는다는 걸 안 시작이었을 뿐이었죠. 시댁은 남편도 그렇고 다들 어떻게든 자기 돈을 안 쓰려고만 했어요. 그날 뷔페에서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던 생각이 맞았던 거예요. 연애 때에는 내숭을 떨고 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더라고요. 집에 쓸 물건을 장만할 때도 남편은 자기 돈을 들이는 건 어떻게든 싼 것만 찾아서 샀어요. 그게 가격에 비해 튼튼한 것도 좋은 것도 아닌데도요. 그러다가 제 돈으로 뭐 살 일이 생기면 역시나 성능이든 뭐든 알아보지도 않고 제일 비싼 걸 고르더라고요. 이거 가격 대비 성능 너무 안 좋은데 굳이 이 돈 내고 이걸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여기 이 제품이 가격도 더 저렴하고 성능도 좋네. 야, 이런 가전제품은 무조건 신병 중에 제일 비싼 거 고르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팔아도 더 받는다니까. 내 말대로 해. 라며
제가 뭐라 하기도 전에 직원한테 계산해달라고 소리를 치고는 제 카드를 휙 가져가는 식이었어요. 다시 생각해도 열받는 게 그 사람은 가전제품이나 큰 가구 같은 돈 나가는 건 전부 제가 사게 하려고 자기가 먼저 선수쳐서 자잘한 걸 사드렸단 거예요. 당시에는 이 남자가 그 정도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순진하게 남은 건 내가 사야 되는구나 하고 계산했었죠.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제가 왜 그렇게 멍청하게 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래서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는 게 무섭다는 거겠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디서 뭐 싸게 판다거나 경품을 많이 준다든지 서비스를 준다고 하면 눈에 불을 켜고 쫓아갔어요. 저는 그런 게 제 생활하고 너무 안 맞아서 시어머니가 그러는 걸 봐도 못 본 척 했어요. 제가 간섭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어쨌든 저는 하던 대로 하면서 살면 되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아주 급하게 저를 찾더라고요. 꼭 저랑 어디 같이 가야 된다며 신신당부를 하셔서 회사에 휴가를 내고 갔더니 무슨 이상한 건물 강당에서 중소기업 물건들을 판다며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나와 박수치는 것도 시키고 노래도 부르게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마이크 잡고 앞에서 노래 선창하고요. 이게 다 뭔가 싶어 얼떨떨하기만 했어요. 무슨 신세계를 체험하는 기분마저 들었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마이크를 잡은 남자가 팀장인지 부장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더니 오늘 여기 있는 의료기기하고 냄비 세트 사시면 계란, 설탕, 기름 다 드려요. 얼른 나와서 집어가세요. 이거 금방 마감돼서 다 품절되니까 그 전에 얼른 줄 서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등을 막 떠밀었어요. 예, 지금이다. 얼른 줄 서라.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줄을 서서 앞에 나갔어요. 제 순서가 되자 직원인 듯 한 사람이 커다랗고 묵직한 박스를 노끈으로 묶어서 제 양손에 하나씩 쥐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 전에 카드는 시어머니가 가져가서 계산부터 했고요. 사람들한테 앞뒤로 치이고 밀려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물건을 든 채 강당 밖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휴지, 계란, 설탕을 잔뜩 받아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시어머니도 낑낑대며 그 건물을 나섰고 시어머니는 앞에 서 있던 택시를 보자마자 냉큼 타더니 예, 얼른 이거 타고 가자 라며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팔도 너무 아프고 정신이 없어서 그저 따라갔죠. 그랬더니 택시는 시댁 앞에 섰고 시어머니는 물건을 다 내리자마자 카드를 저한테 쥐어주고는 그럼 잘 가라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지금 같았으면 이게 뭐냐며 화를 냈겠지만 그때 저는 남편을 많이 사랑했고 그러니 시댁도 어떻게든 이해하려는 마음이 더 컸어요. 하지만 그때 바로 결혼 생활 접었어야 했어요. 그 이후로도 저는 줄곧 상처만 받았거든요. 저는 남편도 시댁도 무조건 공짜만 바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소비를 할 수 있게 돕고 싶었어요. 그게 뭐 대수냐, 공짜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좋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은 그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이런 걸 경제적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 돈은 어떻게든 안 쓰고 남한테서 최대한 많은 것을 받아내려고만 했어요. 그건 저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거기서부터 저는 이 집 사람들과는 다른 대접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결혼 초 순진했던 저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제 돈을 써가면서까지 가격에 맞는 물건값이 조금 나가도 괜찮은 재료와 적절한 간을 맞춘 음식 이런 걸 사게 만들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제가 쇼핑을 가자고 하면 무조건 그럼 네가 사는 거다 라고 확인부터 받고 같이 가곤 했어요. 모든 비용은 제가 다 지불하는 거였고요. 두 사람은 그걸 아주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어요. 그 옆에서 돈을 쓰는 제가 다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계산을 하고 있을 때에도 자기들이 산 것만 꺼내서 다시 보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언젠가는 내 마음도 알아주고 이렇게 같이 쇼핑을 하다 보면 저 사람들 소비 습관도 바뀌겠지 막연한 희망을 가졌어요. 하지만 저의 그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일이 생겼어요. 아니, 실망 정도가 아니라 저한테는 큰 상처였죠.
한 번은 청소를 하는데 제가 결혼 전 남편한테 선물한 고급 시계가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길래 남편이 혹시 잃어버렸나 해서 물어봤어요. 당신 그 롤렉스 시계 어디 갔어? 왜 안 보이지? 아, 그거 찰 만큼 차서 지난주에 팔았는데 역시 비싼 거라 그런지 값을 꽤 쳐주더라. 그리고 그게 요즘 되게 인기인가 보더라고. 내가 그거 판다고 게시판에 올렸더니 몇 명이나 사겠다고 댓글 달아서 그중 제일 비싸게 부른 사람이랑 거래했지.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정말 충격 먹었어요. 아니 그거 당신이 너무 갖고 싶다고 해서 내가 일부러 일본 가는 사람한테 부탁까지 해서 산 거야.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도 않은 거라고. 그래, 그러니까 더 비싸게 받았다니까. 난 그거 몇 번 차니까 질리더라고. 아직 한국 들어오기 전에 팔아서 제대로 장사했어. 정말 창조경제가 이런 걸 두고 하나 싶게 남편은 오히려 잘했다는 듯 당당하게 말을 했네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걸 샀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그거 부탁한 사람 나보다 윗사람이라 정말 어렵게 부탁했다고. 그걸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팔면 어떡해?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만 좋았으면 된 거 아니야? 어차피 나한테 선물한 건데 왜 당신한테 그런 말을 해야 돼? 뭐 돈 안 나눠줘서 그래? 아, 이거 내 비상금 할 건데. 라며 돈 생각만 하고 아까워하는 모습에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남편은 저한테 너무 갖고 싶다, 저거 해보고 싶다, 그런 말을 하며 받았던 물건들을 그런 식으로 하나둘 팔아치우고 있었어요. 그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고요. 제가 시댁에 방문한 날이었는데 문이 열려있길래 그냥 들어갔거든요.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번에 내 스카프 예쁘다고 했지? 그거 5만 원에 사라. 나 진짜 딱 한 번 맸어. 에이, 안 돼. 5만 원은 줘야지. 그거 백화점 거고 원래 비싼 거라고. 싫음 마라. 다른 사람한테 팔 거야. 그럼 5만 원에 오케이? 시어머니가 말한 그 스카프는 제가 쇼핑하자고 나갔을 때 산 거였고 제가 가자고 했다고 저보고 계산하라고 한 그 스카프였어요. 그날 저는 집에 와서 남편한테 따졌어요. 당신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왜들 그래? 내 돈이 우스워? 내가 사준 선물을 왜 자꾸 팔아? 내가 저번에 시계 판 거 갖고 그러는 건 알겠는데 엄마는 뭐 엄마가 뭘 팔았다는 거야. 나한테 그런 말 없었어. 그럼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잖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제가 막 몰아붙이자 남편은 별 수 없다는 듯 전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스피커폰으로 하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얘, 우리 팔만한 거 다 팔았지? 니 댁 요새는 왜 쇼핑 가자고 안 하니? 백화점 가서 산 거 몇 번 쓰고 파니까 아주 쏠쏠하고 좋은데? 남편은 머쓱해서 뭐라 말도 못하고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얼버무리고 끊더라고요. 저는 두 사람한테 그나마 있던 정이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선물이란 건 상대방의 성이야. 그걸 그런 식으로 팔 생각을 하는 건 사람 성의를 무시하는 것밖에 더 돼? 정말 너무 속상하다. 저는 거기까지만 하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한다고 해서 깨달을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두 사람과 쇼핑을 가자고 하지 않았고 시댁에 가져가는 물건들도 점점 성의 표시만 하는 수준으로 변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제가 전화 내용을 다 들었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았어요. 전에는 저한테 이거 갖고 싶다 저거 갖고 싶다 그랬는데 제가 시어머니 성에 안 차는 선물을 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남편도 제가 돈을 쓰지 않자 자기 지갑은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심지어 퇴근하면서 편의점에 들러 사오는 간식이나 맥주도 딱 자기 것만 사왔으니까요. 제가 어쩌다가 내 것도 하나 사오지 그랬냐고 하니 남편은 당신도 나한테 돈 안 쓰는데 내가 왜? 이제 각자 알아서 쓰자는 거 아니었어? 언제는 뭐 제대로 된 쇼핑을 가르쳐준다는 둥 사람 끌고 다니면서 별거 다 사더니 그것 좀 팔았다고 꽁하게 구는 거 보니 진짜 내가 사람 잘못 봤다 싶네. 아니 그 말을 어떻게 당신이 해? 내가 할 말이지. 저는 갈수록 울분만 찾고 남편하고 점점 같이 있는 게 힘들었어요. 이혼 생각도 몇 번 했지만 당시 저는 아이가 생겨서
그래도 끝을 보지는 말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자기 아이가 태어나면 쓰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기대를 가졌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자기 손주한테는 좀 다를 거라 믿었고요. 왜 손주가 자식보다 예쁘고 뭐든 해주고 싶다고 그런 말들 하잖아요. 저도 시어머니가 그 정도 상식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마저 제가 틀렸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난 후 정말 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는 일이 생겼거든요. 아이를 낳고 누워있는 제게 보낸 것들이 죄다 어디서 증정품으로 받은 것들이더라고요. 어떻게 아냐고요? 물건이 들어있는 박스마다 전부 증정품이라고 찍혀 있었거든요. 살튼데 바르는 로션은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있었고요. 거기까지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 어련하겠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화가 난 건 아이한테 입히는 베넷 저고리가 누렇게 발에 있는 거였어요. 그것뿐 아니라 손싸개 하고 아기 딸랑이를 보냈는데 손싸개는 딱 봐도 몇 번이나 빨아서 올이 풀려 있었고 딸랑이는 손잡이에 있는 무늬가 다 벗겨져 있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가 오시자마자 단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가 돈 안 쓰시는 건 알지만 어떻게 첫 아이 선물을 남이 쓰던 게 확 보이는 걸 주세요. 애가 가지고 놀 장난감 같은 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손싸개 좀 보세요. 이거 올 다 풀렸잖아요. 베넷 쪼고리를 어떻게 다 누래진 걸 주실 수 있어요. 예, 그거 네 시누이가 애 키울 때 쓰던 거야. 이래 보여도 다 미국 거야. 베넷 쪼고리는 내가 잘 골라온다고 했는데 어쩌다 그런 게 걸렸네. 아니 어머니, 미국 거보다 더한 거라도 그렇죠. 세상에 이제 태어난 아이한테 어떻게 이런 걸 주세요. 저한테 그러신 건 그러려니 하지만요. 그래도 어머니 손주잖아요. 어머니는 선물로 저런 거 받아보셨어요? 제가 돈 내는 건 뭐든 제일 비싼 거 고르시잖아요. 알았다. 마음에 안 들면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난 하느라고 했는데 생각이 짧았나 보구나. 정말 몸도 아프고 힘도 없어서 저런 말 때문에 속에서 열불이 터져도 꼼짝할 수 없는 제가 원망스러웠어요. 어쩌자고 이런 사람들과 연을 맺었나 후회해봤지만 소용없었죠. 그래도 제 말에 시어머니가 좀 반성을 하나 싶었는데 절대 아니었어요. 이틀 후 다시 오신 시어머니는 예, 내가 땡땡건설 대표 사모님을 좀 알거든? 그분은 있잖아. 자기 며느리 첫 아이 낳았을 때 자원을 아껴야 된다고 전부 중고품으로 장난감도 사주고 유모차도 사줬다더라.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부모가 검소하고 절약해서 키우면 그게 몸에 밴다고 하더라고. 어른들이 하는 건 다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건데 너는 남 안 낳은 아들이라도 낳은 것처럼 그렇게 새 물건 타령을 하냐. 네가 평소에 씀씀이가 남다른 건 알고 있는데 애한테까지 그런 사치 않은 버릇 물려주면 안 된다. 이제부터라도 아껴 써. 시어머니는 완전히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동안 원래 그런 분위기에서 살았으니 마음에 안 들어도 참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어머니, 저 물건 하나 살 때 굉장히 꼼꼼히 보고 가격이 합리적인지 다 따져봐요. 저는 아끼는 걸 뭐라고 하지 않아요. 중고 물건이요. 저도 깨끗하고 괜찮은 거, 쓸만한 건 사요. 그런데 이건 그거랑은 다르잖아요. 이 손싸개 몇 번이나 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누렇고 빨아도 냄새도 안 빠지는 베넷 쪼그리를 어떻게 입혀요? 딸랑이는 곧 방울도 떨어지게 생겼어요. 이건 중고가 아니고 형님이 버리는 걸 여기로 가져오신 거잖아요. 전 이런 거 우리 애한테 안 쓸 거예요.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남들보다 나을 거 없는 손자여도 저한테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에요. 어머니도 그 사람 그런 마음으로 키우셨을 텐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전부 도로 가져가시던가 아니면 알아서 버려주세요. 이제부터는 어머니한테 보내드리는 돈 남편 월급으로만 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제 돈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돈 좀 아껴보려고요. 아껴 쓰라고 하셨잖아요. 제 돈으로는 어머니가 가져오신 것처럼 증정품이나 사은품 받은 거 아니면 중고로 나온 거 사서 보내드릴게요. 제가 세게 나오자 시어머니는 당황했는지 더 이상 아무 말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오자마자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예,
너 일하느라 많이 바쁘잖아. 그러니까 애는 내가 봐줄게. 넌 남한테 줄 돈 나한테 주면 되니까 너 좋고 나 좋고 한 거 아니니? 할머니가 직접 봐주는 게 아이한테도 훨씬 좋을 테고. 어떠냐? 괜찮지? 나도 우리 손자인데 뭐 많이 받겠니? 내가 정말 싸게 한 달에 400만 원만 받으마. 어머니, 저희 친정 엄마는요, 공짜로 봐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물론 제가 거절했지만요. 평생 저 키우느라 힘드셨는데 노년에 그런 짐 지워드리기 싫으니까요. 그런데 400만 원이라뇨. 그게 싼 거라고요. 어머니 저한테 오셔서 몸 조심해라, 몸 상하지 않게 해라, 그런 말씀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어떻게 제 얼굴 보자마자 돈 얘기부터 하세요. 이게 친정하고 시댁이 다른 건가 본데 아무리 그래도 정말 너무너무 섭섭하네요.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도 남편도 제가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때 돈 한 푼 보태주지 않았어요. 제가 저금해 놓은 거하고 친정 부모님이 내주신 걸로 썼죠. 아이한테 하는 것도 그랬어요. 남편도 그때까지 뭐 하나 제대로 된 걸 사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가 못 들은 걸로 하겠다, 없던 일로 하자고 이야기를 마무리했고 시어머니는 별 수 없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진짜 저를 완전히 뒤집어지게 만든 일이 생겼어요. 친정 부모님이 저희 아이 키우는 데에 힘들 테니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꽤 큰 돈을 보내셨어요. 어차피 저희 가족이 쓰는 거니 생활비 통장으로 보내셨죠. 그런데 그 돈이 없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 전날에 인출된 걸로 나온 걸 보니 남편이 빼간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한 건지, 생활비를, 그것도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왜 가져간 건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당신 친정에서 보내온 돈 어쨌어? 지금 보니까 없는데? 그거 엄마 갖다 드렸지. 엄마가 우리 준우 봐주기로 했다면서. 그래서 기분 좋으시라고 미리 성금으로 딱 내가 현금 뽑아서 가져갔어. 엄마도 좋아하시더라. 친손자니 잘 봐주실 테고. 그러니까 당신 이따 간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아이 물건 챙겨서 준우랑 어머니한테 데려다 줘.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건 더는 말을 하고 말 것도 없었어요. 이 정도로 말이 통하지 않고 상식대로 안 되면 방법은 하나였죠. 저는 남편 말대로 물건을 차곡차곡 챙겨서 택시를 타고 그것들을 시댁 앞에 내려다 놓았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온 저는 바로 친정에 전화해서 전후 사정을 말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이제 더는 볼 것도 없다며 화가 나셔서 치를 떠셨어요. 조금 있으니 시어머니가 불이 나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얘, 집 앞에 이게 다 뭐냐? 이거 채영이 물건이잖아. 아니, 준우는 어디 가고 이게 와 있어? 어머니, 제가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는데요. 어머니랑 그 사람은 저한테서 돈이 안 나오면 언젠가는 저도 배신 때리겠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이 생활비 하라고 보내주신 걸 바로 빼서 어머니한테 갖다 주는 그 사람이나, 제가 분명히 아이 보는 일 거절했는데도 봐주기로 했다며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아먹는 어머니나 더는 같이 못 살겠어요. 너 그러니까 지금 내 아들이랑 우리 재웅이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그래?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아빠가 전화기를 뺏으셨어요. 이보세요. 당신 아들이 귀하고 당신이 귀하면 내 딸은 더 소중하고 귀해요. 내가 잘 살고 매일 좋은 일 만들라고 결혼시켰지. 거지도 아닌 내 딸을 어디서 남이 쓰던 것만 갖다 주면서 절약하라고 강요하고 자기들은 내 딸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꼴 보려고 결혼시킨 줄 압니까? 지금까지 우리 애가 참고 산 게 용하네요. 저는 더는 이 꼴 못 보고 우리 귀한 손자도 당신 같은 사람 손에 못 맡기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빠는 단호하게 말을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트럭을 불러 저와 아이의 짐을 친정으로 옮기고 저도 아이를 안고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밤이 되자 놀란 남편이 전화를 했어요. 당신 이게 다 뭐야? 집은 다 텅 비었고 내 집은 엄마한테 가 있네? 뭐 하자는 거야? 미쳤어? 우리 엄연히 부부고 우리 부부집이야. 당신하고 당신 부모님이 이렇게 마음대로 할 자격 없어.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준 돈은 당신 마음대로 어머니 갖다 줄 자격은 있다는 거야? 자격 좋아하시네. 그 집은 뭐 당신 돈 들여 들어갔어? 아니잖아. 전부 내 돈이잖아. 처음 결혼해서 어머니가 날 이상한 데 끌고 가서 중소기업 물건 잔뜩 사게 만들고 날 짐꾼 취급했을 때
그때 했어야 될 일을 지금 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남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너희 엄마 아무리 공짜 좋아한데도 그렇지 자기 첫 손자한테 남이 쓰던 물건을 주면서 절약정신이니 어쩌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그게 정상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니? 넌 그 집에 대한 지분을 내게 말하면 안 돼. 그 정도는 너도 알지? 그 집 아까 주인한테 전세 빼달라고 얘기해놓고 왔으니까 넌 니네 엄마랑 같이 짝짝꿍해서 지금까지처럼 평생 잘 먹고 잘 살아봐. 그리고 네가 니네 엄마한테 준 1,000만 원 바로 나한테 돌려주지 않으면 진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끝내자. 나도 너 같은 놈 만나서 지겨웠고 다음부턴 절대 너 같은 놈 상종도 안 할 거야. 다시는 보지 말자. 저는 제가 할 말을 다 내뱉은 다음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에 시어머니는 놀라서 남편과 함께 친정까지 불이 나게 쫓아왔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으셨어요. 평소에 점잖고 말수가 없으시니 시어머니와 남편 눈에 호구처럼 보였던 것 같은데 두 분 다 계산이 철저하고 옳고 그름을 잘 따지셨거든요. 어디 가서 말로 지는 법도 없었고요. 아무 때나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는 선후 관계를 철저히 따져서 상대가 더는 말 못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아빠의 권유로 엄마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경치 좋은 지방 친척집에 가서 편하게 쉬고 있었어요. 그러니 저를 만나지 못해서 애가 다른 건 남편과 시어머니였어요. 찾아온 시어머니와 남편을 상대한 건 아빠와 사촌오빠였고요. 어릴 때부터 친형제나 다름없이 자라온 오빠였기에 제가 시댁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다는 거에 오빠는 완전히 화가 나서 흥분한 상태였어요. 오빠는 남편한테 반말로 하나하나 따지고 들었고 아빠는 시어머니한테 결혼 전 전부 내 돈으로 준비했던 혼수며 집 문제부터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돈을 썼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일일이 꼽아가며 다 말씀을 하셨대요. 가족이니 정이니 이런 말들로 아빠한테 맞서던 시어머니와 남편도 철저하게 따지고 드니까 더는 할 말이 없으니 물러섰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자기들 사는 방식이 굉장히 똑똑한 거라고 착각했지만 실은 주변에서 그 사람들을 상대해주지 않는 거였는데 두 사람은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아무튼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빠와 사촌오빠한테 호되게 당했다고 해요. 하지만 아빠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하는 걸 보니 앞으로도 계속 찾아와서 어지간히 괴롭힐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빠는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집은 이미 내놓았으니 당분간은 거기서 아이랑 지내면 어떠냐? 그 사이 아빠는 이 집 팔고 그 사람들하고 더 떨어진 데 알아볼게.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 이대로 물러날 것 같지 않다. 지금까지 네 돈만 쓰게 하고도 뻔뻔한 거 하며 나한테 와서 따지면서도 아이 얘기는 꺼내지도 않는 거 보면 지들 이익만 철저히 따지는 사람들이야. 이대로 있다가는 너도 준우도 마음 편히 살기 힘들 것 같아. 이혼해도 자기들이 손에 줄 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사람들이야. 그런 인간들은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아예 피하는 게 맞아. 실은 저도 아빠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알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정말 자기들이 손해볼 것 같은 건 절대 안 할 테고 저한테서 뭐라도 받아먹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지옥에라도 쫓아올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 말대로 엄마와 아이와 함께 친척집에 좀 더 있었고 그 사이에 아빠는 집을 팔고 다른 집을 구하셨어요.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이었는데 그렇게 조금만 나가도 공기도 더 좋고 좀 더 넓은 데에서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이게 다 아빠가 가지신 재산이 있어서 가능했지만요. 저와 남편은 그렇게 헤어졌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 본성을 못 버리고 끝까지 돈돈거리더군요. 남편은 제 돈을 뜯어내려고 자기가 부당하게 이혼당하게 생겼다며 온갖 거짓말들을 다 해서 변호사를 선임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가 저희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저희가 준비한 서류들을 보더니 그 사람 말이 거짓인 걸 알고 추궁을 했다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절대 거짓말 아니라고 발뺌을 하다가 변호사가 제가 돈 쓴 영수증을 전부 보여주고 저에게 보냈던 사은품 증정품에 아이의 그 누더기 같은 베넷 저고리와 손싸개의 딸랑이 사진까지 보여주니 더는 말을 하지 못하고 포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변호사가 계속 이러면 자기를 속인 걸로 소송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더더라고요. 아마 그게 무서워서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기 잘난 척은 하더군요. 이혼 소송 안 하는 거 절대 네 말이 맞아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준우 앞날 생각해서 엄마 힘들지 말라고 봐주는 거야. 소송 같은 거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몸에 안 좋은데.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배려를 베푸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충고하는데 그렇게 돈 막 쓰고 살지 마. 내가 소송 건다고 하면 그냥 내가 원하는 돈만 주면 되지. 어떻게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비싼 변호사를 쓸 생각을 하냐? 참 가만 보면 너나 니네 집 식구들은 돈 무서운 줄 모르더라. 그래, 너랑 니네 엄마는 니네 돈은 무서워하고 남의 돈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봐. 주변에 사람이 나만 하나. 어디 한번 니네 회사 아무나 붙잡고 너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 다들 답 안 하거나 좀 바른 말 하는 사람이면 네가 어떤 놈인지 바로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저와 남편은 합의 이혼을 하게 됐어요. 아이의 양육권은 물론 제가 갖게 됐고요. 남편은 위자료와는 별도로 매달 양육비를 보내야 했지만 제가 양육비는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돈 매달 보내는 걸로 그 사람하고 계속 얽히는 것도 싫었고 혹시라도 나중에 그걸 빌미 삼아 저희 모자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었고요. 저는 이렇게까지 치사한 사람을 제 남편이라고 같이 살아왔던 게 너무 화가 났고 후회도 많이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다행히 남편 쪽과는 완전히 연락 두절 상태로 지내고 있어요.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지금은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귀엽고 예쁜 짓을 많이 했는지 부모님은 엄청 많이 사랑해주면서 저와 같이 키워주셨죠. 제가 이혼을 결심한 이유 중 가장 큰 건 우리 아들이 시댁 영향받아서 그렇게 자기 돈 안 쓰고 남한테 패기치며 사는 사람이 될까 봐서였어요. 주변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아이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고 그러면 사회생활 하는데도 많이 힘들 테니까요. 누가 저런 사람을 좋아하고 자기 친구를 삼고 싶겠어요. 저는 아이 교육 때문이라도 남편 집하고는 꼭 연을 끊어야겠다고 결심했었는데 다행히 아이는 저와 친정 부모님 밑에서 좋은 점들을 배우며 성실하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잘 자라줬어요. 제가 바라는 대로의 아들로 커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모님은 제가 젊을 때에는 아이를 대신 키워줄 테니 다른 남자를 만나보라고 많이 권하셨어요. 싱글맘, 이혼녀를 보는 시선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에는 더 따갑고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또 그런 남자를 만날까봐 몸서리가 쳐지기도 했고 혹시라도 그게 아이한테 상처가 될까봐 선뜻 만날 수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났는데 몇 년 전에 저에게도 정말 좋은 인연이 나타났지 뭐예요. 얼마나 좋은 남자인지 정말 인격도 훌륭했고 무엇보다 아이한테 다정하고 참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도 아들이 고등학생이고 상처받을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서 결혼만은 하지 말자고 했지만 오히려 아들이 나서서 결혼하라고 밀어줬네요. 엄마, 지금까지 나 위해서 앞만 보고 살았잖아. 내가 어디서 봤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야 전에 만났던 남자도 잊혀지는 거래. 난 친아빠, 아빠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엄마가 만나는 그 아저씨 정말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좋은 짝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어른스러운 아들의 말에 언제 이렇게 컸나 싶어서 정말 눈물이 절로 나왔어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지금은 아들하고 그 사람하고 오순도순 잘 살고 있답니다. 친정 아빠는 얼마 전 돌아가셨고 엄마는 저희와 가까운 데 살면서 시간 나면 저랑 같이 여행도 다니고 쇼핑도 다니고 그러세요. 아직 건강하시니 건강하실 때 더 좋은 데도 많이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싶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매일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